기초 프로그래밍 스터디 파이썬 3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 연산과 다양한 연산자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가장 다루기 쉬운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란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기호들을 말합니다.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서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개의 계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변수가 있을 때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이루어진 식에서는 식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게 되잖아요. 파이썬에서도 이러한 산술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곱하는 방법과 파이썬에서 나누는 방법인데요.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변수에 저장된 값을 곱하고 싶다면 특수 문자 별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별표를 사용해서 두 개의 수를 서로 곱할 수가 있고요. 이 나누기 기호를 사용해서 A와 B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누기 기호는 이 슬래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A에 3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숫자를 저장해서 두 개의 변수를 더하게 되면 5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뺄셈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도 우리가 음수를 표현할 때 앞에 이 작대기 기호를 붙여서 음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를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30 곱하기 20의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나누기는 이 슬래시 기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수학 기호들, 즉 파이썬에서는 산술 연산자들을 사용하여 계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C라는 변수에 값을 하나 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와 C의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B 마이너스 C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A, B를 먼저 곱해준 다음에 그 값에서 C를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20 마이너스 2 해서 59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내가 B에서 C를 뺀 값을 A와 곱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괄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20에서 C에 저장된 값인 2를 빼고 그 값을 다시 A와 곱하게 되는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값이 조금 커서 결과값을 바로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작은 수로 한번 해볼게요. A를 3으로 바꾸고 B를 5로 바꿔서 다시 위의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 B-C는 3이고 A도 3이니까 곱하면 9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산술 연산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값으로는 이렇게 플롯형이 나오는 걸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연산은 계속해서 정수를 이용했어요. 그렇다면 실수와 정수를 더하게 되면 또는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까요? n에 1.5라는 값을 저장하고 저번에 배웠던 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n의 타입을 검사를 해보면 float이라고 나옵니다. 부동소수점이죠. 이 n에 담긴 숫자는 float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m의 정수를 담았을 때 당연히 인티저라는 타입이 m에 저장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변수에 담긴 수의 자료형을 검사를 해보고 이 두 개의 변수를 사칙 연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n에는 1.5라는 실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m에는 4라는 정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n과 m을 곱하면 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해서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딱 봐도 실수죠.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타입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롯형이 나오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자료형을 계산했을 때 더 큰 단위의 자료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플롯이라는 자료형이 인트형보다 더 많은 값을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산을 진행하면 인트형이 아닌 플롯형으로 결과값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흔히 퍼센트라고 부르는 기호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가 나머지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3이고 n이 10이고 k가 3일 때 10에다가 이 기호를 써서 3으로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특별한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슬래시 두 번을 써서 사용하게 되는 산술 연산자는요. 정수 몫을 반환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9라는 값을 저장하고 B에 1라는 값을 저장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쳐주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9에서 2를 나눈 몫 4, 그리고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4를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그냥 슬래시 하나만 썼을 때는 4.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산술 연산자도 직접 코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n에 다시 1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주고 m에 3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1이라는 결과가 나머지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슬래시 두 번을 사용해 정수로 표현되는 몫을 구하게 되면 3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에서 쓰이는 특별한 산술 연산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제곱 연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는 n의 m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을 해서 10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었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쉽고도 굉장히 직관적인 연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사칙 연산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지금까지
보면 A의 값을 저장하고 B의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을 연산해서 결과값을 도출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에 2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A-1이라는 값을 출력하려 할 때 1이라는 숫자가 바로 다음 줄에 뜨죠. 근데 내가 A에서 1을 뺐다고 해서 A는 1이 되었을까요? A에 저장된 수는 그대로 2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A-1이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값을 A에 할당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만약에 내가 새로 수행한 연산을 원래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 즉, 바뀐 수를 다시 저장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이 등호를 꼭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A-1이라는 결과를 A에 할당하겠다라는 의미의 이 등호 표시를 써주게 되면 A에 1이 저장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할당해 줄 값은 오른쪽에 쓰고 할당을 받는 변수는 왼쪽에 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연산한 값을 왼쪽에 쓰고 저장할 변수를 오른쪽에 쓰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빠뜨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블로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자주 쓰이는 중요하고도 되게 간편한 식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A라는 변수에 A-1의 새로운 결과값을 할당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A는 A-1이다. 그런데 이 A가 중복되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인데요. 표현 방식은 내가 이렇게 썼을 때 A에서 3을 뺀 값을 다시 A에 저장하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빼기 연산자뿐만이 아니라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등등도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직접 코드로 확인을 해볼까요? A에 20이라는 새로운 값을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A를 연산한 값을 다시 A에 새로 저장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는 A를 2로 나눈 값을 저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20을 2로 나눈 값을 다시 A에 할당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A에 담긴 값을 확인해 보면 10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자주 쓰이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코드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A는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에 3을 더한 값을 다시 A에 저장해라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가까워요. 즉, 내가 이 오른쪽에 있는 뭐 연산한 값이나 뭐 어떤 뭐 다른 자료형이라 다른 내가 연산한 결과값이나 혹은 뭐 불린과 같은 다른 자료형들을 이 왼쪽에 있는 것에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등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잖아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파이썬에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학에서 쓰이는 이 등호를 의미하는 기호는 무엇일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 기호를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등호 두 개를 붙여 써야 돼요. 그래서 A가 3, B가 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등호 두 개를 붙여 써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A에는 3이 저장되어 있고 B에는 2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false라는 불림 자료형이 결과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값들을 비교하는 기호들을 비교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것 또한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할당연산자, 비교연산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뭐 산술연산자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 수업에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아래의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이 기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건문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 조건문에서 특히 활약을 하는 것이 이 비교 연산자들입니다. 비교 연산자들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if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 값들을 따로 뭐 추출을 하거나 그 값들을 가지고 다른 또 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여기 적혀 있는 비교 연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호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수학 기호와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들은 파이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지 않다를 표시할 때 느낌표의 등호 이 두 개 기호를 합쳐서 쓰게 됩니다. 이름도 잘 알아두시고요. 뭐 isnot이라든지 is라는 다른 연산자도 있는데요. 이것보단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더 자주 쓰이니까 변수의 값을 저장해서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 자리 조절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번 강의와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진도에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을 봅시다. 2/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겠죠? 2 나누기 3을 의미하는 겁니다. 2 나누기 3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0. 뭐 저희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S에 저장된 값을 보면 되겠네요. 0.66666.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죠? 이런 값이 S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뒷부분이 필요가 없어. 나는
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있으면 돼 라고 할 때 이 뒷부분을 버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앞에 변수나 숫자, 그러니까 내가 반올림을 하고 싶은 그 숫자가 있는 저장된 변수라든지 그 숫자 자체를 쓰고 콤마 뒤에 내가 어디에서 반올림을 할 것인지를 써주면 다음과 같이 0.000006이라는 숫자가 반올림됨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뒷부분에 마이너스 2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반올림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코드를 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S에 2 나누기 3이라는 숫자부터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S에는 0.6666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리가 되게 여러 개인 값이 저장이 될 텐데요.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필요해 라고 말을 하신다면 S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반올림한 값을 S에 저장하고 싶다면 S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S에 내가 원했던 값을 저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마이너스를 이용한 반올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꼭 소수점 이하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1의 자리나 10의 자리 숫자도 반올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1의 자리 이하는 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S에 다시 새로운 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뭐 이런 값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올림을 시켜주는 것 말고 무조건 내리거나 무조건 올림 등의 구체적인 소수점 자리 조절은 매스라는 모듈을 따로 불러와야 해요. 모듈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듈이라는 것과 뭐 매스 모듈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연산자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매스 모듈에서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콤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등등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슨 모듈의 기능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슬랙 DM으로 부탁드립니다.